2주간 트롯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트롯 다이슈.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 최정한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가인이어라 송가인 씨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열린 이 한복 관련 행사에서요, 송가인 씨가 직접 만든 비녀들이 전시회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송가인 씨 비녀 얘기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가지고. 많이 언급했지요. 그래가지고 비녀를 정말 어떻게 만들길래, 어떻게 예쁘게 만들길래 그 정도일까 싶었는데 전시를 할 정도면 진짜 사실 엄청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송가인 씨가 한복 홍보 대사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아무래도 트로트 가수 이전에 이 국악 전공자로서 큰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한복을 정말 많이 입었었다고 해요. 이 한복을 입으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보자라고 하다가 찾은 것이 바로 지금의 이 비녀라고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콘서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공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텐데 이게 정말 정성이 많이 필요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될 텐데.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언제 또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까? 맞아요. 사실 송가인 씨가 요즘 정말 바쁜 대세 가수잖아요. 그래서 이 비녀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정말 새벽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잠을 다 쪼개서 다 만들었었던 비녀들이에요. 틈날 때마다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SNS를 통해서 이 장신구, 이 비녀에 대한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다음엔 더 제대로 준비해서 개인 전시회를 목표로라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재주들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트롯 가수 중에서는 이 금손을 가진 재주꾼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이렇게 트로트의 재주꾼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그중에서 일단 임영웅 씨를 꼽아봤습니다. 임영웅 씨가 사실 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스타예요. 특히나 이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신발을 특히나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이 신발에다가 손재주가 더하니까 커스텀이라는 이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겁니다. 아, 진짜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에도 사실 집에서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발을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하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무늬를 다 그려서 신발을 만들었다고요. 그게 바로 호피무늬. 호피무늬가 사실 우리가 딱 떠올려 보면 그리기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어렵죠, 당연히. 이거 무조건 어렵잖아요. 근데 호피무늬를 다 그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김희재 씨한테는 이 주황색, 그리고 영탁 씨한테는 파란색, 이찬원 씨 신발에는 노란색, 그리고 장민호 씨 신발에는 이 하얀색을 이제 더한 운동화를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요. 각각 이 팬클럽을 상징하는 색깔을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선물을 골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발의 의미도 또 있어요. 우리가 2020년에 이 트롯맨들이 참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새 신발을 신고 뛰듯 이 꽃길을 걷자라는 이 뜻으로 이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고 받는 사람은 나를 생각해주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신발 진짜 좋아하는데 임영웅 씨가 하나 만들어줬으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미안합니다. 사죄하겠습니다. 네, 임영웅 씨의 이 손재주가 팬들을 향해 가기도 했어요. 임영웅 씨가 그림 그리는 걸 참 잘한다고 했잖아요. 팬들이 자신에게 지어준 별명이 뭡니까? 히어로잖아요. 이 히어로라는 이 영단어를 이용해서 영웅 시대의 팬덤의 이 로고를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SNS에 이 영상이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요. 굉장히 이 로고 하나하나 그리는데 정성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막 입을 앙 다문 채로 펜을 잡고 이 스케치가 잘 안 풀리니까 그 장인의 고뇌 있죠. 막 종이 구겨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굉장히 열심히 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마지막에 그런데 이 로고가 딱 나왔는데 히어로 이 글자 자체를 다이아몬드 모양에 딱 맞춰서 로고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다이아몬드 모양.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예쁘네. 그런데 또 임영웅 씨가 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영탁 씨잖아요. 그럼요. 영탁 씨도 금손이었어요. 영탁 씨는 무슨 금손이에요? 너무 부러운 금손인데. 재능 많아, 영탁 씨는. 로또 금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로또? 제가 아는 그 로또요? 그 로또. 본인이 번호를 얘기해줘요? 너무 잘해. 영탁 씨가 하루는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을 해서 6, 17, 25, 33, 38, 41, 42라는 번호를 쭉 불렀습니다.
이 번호를 부르고 이틀 뒤에 이 우와. 1002회 로또 번호 이 당첨 이 숫자가 쭉 나왔는데 이 중에서 무려 4개나 일치한 거예요. 와. 영탁 씨가 불러준 이 숫자를 그대로 믿고 산 팬분들 있죠. 네. 이분들 중에 4등 당첨이 진짜 많았었죠. 우와. 그래서 이 중에 이 하나 정도를 더 더해서 5개 번호를 맞춰서요. 이 3등 당첨에 되신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3등 당첨금이 128만 원. 그래, 150만 원 살짝 뭐 비슷해요. 영탁 씨가 이 손에 좀 남다른 재능이 있는데 손에? 한 방송에 나왔을 때 네. 거기서 이 뱀을 그렸거든요. 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뱀을 그린다 하면은 네. 그냥 길쭉하게 그리고서는 혀가 좀 낼름하는 정도인데 그렇죠. 영탁 씨가 그린 뱀은 네.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우와. 이 또아리가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죠. 그걸 그냥 현장에서 쓱쓱 그려서 오. 이걸 보고 장민호 씨가 야 이건 작품인데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와. 또 보면 영탁 씨가 임영웅 씨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는데 네. 임영웅 씨가 화보 촬영을 할 때 입었던 그 착장을 그대로 그리고 우와. 임영웅 씨가 좋아하는 축구공까지 옆에 딱 그려놓는 우와. 센스를 보여줬습니다. 와. 근데 이게 좀 지난 일이다 할 수 있는데 최근에 네. SNS에 또 하나 글을 올렸어요. 네. 슬램덩크 다들 아시죠? 네, 그럼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 강백호가 예. 덩크슛을 하는 장면을 이번은 연필도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쓱쓱 그렸는데 이거는 프로다. 와. 그냥 취미로 그리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맞아요. 영탁 씨가 기본적으로 창의력이 굉장히 있어요. 이분이 작곡자라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노래는 기본으로 잘하고 거기다가 아이들 가르치는 실용 음악과 교수까지 했었죠. 네. 거기다 이렇게 그림 솜씨까지 보면은 정말 다방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영탁 씨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금손이 있는데요. 네. 뭐 트로트 여신 장윤정 씨가 정말 또 금손이라고 합니다. 뭐 다 잘하셔요. 장윤정 씨가 취미가 도예, 그러니까 그 도예? 도제하기 빚는 거 있잖아요. 찰흙으로 네. 이렇게 빚는 도예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흙을 이 도예가 살살 달래고 어루만져야 이거 그거잖아요. 네, 고스트에 그거. 나오는 그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예, 그것처럼 사랑과 영혼 할 때 안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랑과 영혼은 나도 초등학교 전에 본 것 같은데. 위험해. 어머니 그걸 언제 봤어요? 아, 여기 자료 여기저기 많이 아, 그래요? 떠보니까 아, 워낙 나이가 좀 의심스럽긴 해요. 네네네, 많이 의심스럽죠. 뭐 슬램덩크도 알고. 뭐. 제가 사실은 예, 아무튼 도예를 하려면 이 네. 흙을 잘 달래면서 이렇게 그 만져줘야 하는데 그게 네. 약간 남편을 다루는 것 같다는 도경환 아나운서를 다루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우와 하영이 네. 예, 걔 그 친구들 태교를 할 때도 도예로 태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워낙 좀 도자기를 빚는 게 좀 오래 걸리긴 하잖아요. 네. 뭐 3시간 넘게 걸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육아를 할 때는 시간을 많이 빼기가 힘들어서 네. 지금은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 원래 이 가수분 트로트 가수분들이 이제 일하는 환경이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혼자 조용히 사색을 즐기고 싶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좀 있대요. 네. 그래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이 도예만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장윤정 씨 최고의 재주가 하나 있는데 어떤 거죠? 남편 기살리기. 남편 기살리기. 이게 뭐냐면은 도경환 아나운서가 K본부 시절에 네. 거기 다니던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K본부 회식을 합니다. 어. 노래방에 갔어요.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장윤정이 들어오네? 그러더니 거기서 어머나부터 쭉 레퍼토리로 뽑아주고 아 신나서 역시 도경환 최고 나가려고 하는데 계산이 돼 있습니다. 아. 남편 기 살려주기. 최고의 정말로 너무너무 부러운 재주입니다. 예. 왜 다 절 봅니까? 아, 예. 아,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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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분은요. 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스케치 정도가 아니라 이 작품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건데요. 먼저 사랑의 미로의 최진희 씨. 이 화백에게 유명한 화백에게 이 동양화와 서양화를 섞인 그림을 배운 적이 있대요. 오. 그래서 본인의 히트곡을 내건 갤러리를 오픈을 해서 이 네.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낭만에 대하여 최백호 씨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이 화가가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로 사실상 데뷔를 하셨는데 이분의 작품에 매번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무인데요. 이 최백호 씨가 유년 시절에 불우함을 느꼈을 때 이 나무를 통해서 이 자아 성찰의 시간도 갖고 위안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매번 작품마다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나무를 소재로만 4번이나 전시회를 할 정도로 이 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 멋있다.
저는 최진희 선배님한테 전시회를 초대를 받았어요. 오, 진짜요? 예, 그래- 이번에 전시회를 또 10월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0월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림을 배우셨고 그림 한 점에 한 점에? 1,000만 원의 가치를 와.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아, 진짜요? 예, 예. 근데 초대받으면 그림 사주고 그래야 원래 되지 그래야죠. 않나요? 원래는 네. 그렇게 초대를 하는 건 예, 예. 초대하는 건 가서 너의 작품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삽니다, 원래. 근데 가슴이 자꾸 왜 이렇게 떨리죠? 괜찮아요. 보시잖아요. 아니,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네. 사이에서 네. 그림 한 점이 이렇게 네, 딱 네. 하나 올라가신다고 네, 네,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가 예. 10월 둘째 주 더트론 연예뉴스에서는 정다경 씨가 최진희 씨의 그림을 여기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다경 씨가 선배 기 살려주는 제주꾼으로. 예, 그래서 그 그림을 저희 가운데다 놓고 네.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다경 씨가 직접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제가 잘 찍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다경 씨는 뭐 어떤 재주가 있어요? 워낙 다재다경이라고 이제 말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림 잘 그려요? 아니, 궁금해요. 진짜 그림 잘 그려요? 그래서 저기 앞에 보시면 저 뭐예요? 벚꽃나무를 그린 건데요. 저게 이제 화장품으로 섀도우로 그렸어요. 예뻐요, 예뻐. 우와! 저거는 뭘 그린 거예요? 저게 이제 국이요? 시래기국? 순댓국이요? 뭐 어떤 국이지? 처음 보는 그림인 것 같은데. 국화요? 뭐죠? 뭐예요? 저게 예. 저희 어머니께서 돈 들어오는 꽃이라고 하셔가지고 돈꽃. 화초예요? 화초예요? 화투 아니에요? 화투? 아니 그 돈 들어오는 화투 꽃을 아니야? 이걸 좀 그려달라. 저희 어머니가 손수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예. 무슨 꽃인지 자세히 모르고 돈 들어오는 꽃이구나 이러고 이제 좋은 꽃이네요. 네 그렸습니다. 네네네. 네,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입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2만 원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트롯계에 정말 제주꾼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송가인 씨의 비녀 뭐 이런 건 정말 실물로 영접해 보고 싶은데 네. 이 기세로 정말 송가인 씨가 개인전까지 네. 가자! 자, 더트론 네. 연예뉴스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고재환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예, 영탁 씨가 그 재주 많은 영탁 씨가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드디어 또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JTBC 새 드라마 힘센 조봉순? 여자 네. 강남순. 힘센 여자 강남순. 원래 2020년에 그 꼰대 인턴 맞아요. TV조선의 그 바구비 바람과 구름과 비 갑자기 줄이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특별 출연을 했었습니다. 바람과 네. 구름과 비에서. 네. 네. 그런데 이번엔 진짜 정식으로 연기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극 중에 경찰 역할로 폴리스. 네, 경찰 역할로 멋있다, 역할을 맡았다는데 이번엔.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TV 브라운관에서 드라마에서 영탁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 영탁 씨의 연기 행보 더트론 연예뉴스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김지현 국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김신영 씨가요. 고 송혜 선생님의 뒤를 이어 전국 노래자랑 MC로 발탁됐다는 소식입니다. 공식적인 첫 무대는요. 이 김신영 씨의 고향인 대구에서 열렸는데요. 이 김신영 씨 말에 따르면 네.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한 느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국 노래자랑이 네. 동네 장기자랑 같은 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녹화 날에 무려 3만 명의 관객들이 찾아왔다고 콘서트네요. 합니다. 그냥 콘서트. 네. 그리고 또 대구가 뜻깊은 이유가 뭐냐면 네. 고 송혜 선생님이 그 실향민이시잖아요. 네네네. 이 대구 달성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제 돌아가신 사모님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실제로 송혜 공원도 형성이 돼 있고 그렇군요.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넓고 큰 곳이에요. 그래서 좀 대구가 특별한 곳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신영 씨랑 전국 노래자랑 인연이 남다르다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김신영 씨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이 전국 노래자랑에 참여를 했던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선에서 탈락을 해서 선생님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그렇네요. 김신영 씨는 사실 부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둘째 이모. 다비. 김다비로 트롯 예. 가수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주라 막. 입 닫고 지갑 한번 열어주라. 회시 볼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거기까지만 합니다. 네, 제가 항상 거기 끝까지는 못 가겠어요. 약간 소울이 많이 들어가셨네. 예? 주라. 아, 이거 터지는 부분인데 고개가 이제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전국 노래자랑 MC로는 제가 보기에는 제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뛰어난 팔방미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맞아요. 본업인 네. 개그우먼도 정말 잘 해내고 계시고 맞아요. 또 가수로 김다비로도 정말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라디오 DJ도 오래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후임 MC로 발탁이 되면서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뜻깊어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김신영 씨의 MC 발탁 소식에 뭐 방송가와 팬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 방송가 특히 KBS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특히 그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MC 송혜 선생님의 이후 MC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취재의 열기가 뜨거웠었는데요. 네. 그 KBS 쪽에서는 이제 송혜 선생님의 그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전국 노래자랑을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존폐의 위기에 섰었는데 네. 뭐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상벽 씨나 이상용 씨 같은 맞아, 경우도 맞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투입되기에는 약간 그 트렌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안 맞는 분위기가 좀 그 분위기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네. 또 다른 분들 대체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김신영 씨가 물망에 오른 이후에는 급속도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전 세대를 아우르잖아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이나 다 알고 있고 또 다재다능한 건 워낙 유명하고 그래서 김신영 씨가 얘기가 나온 다음에는 급속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김신영 씨 처음에 제안받았을 때 엄청 고민하고 곧바로 오케이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송혜 선생님이 34년 진행했죠. 지금 올해 딱 한국 나이로 40이거든요, 김신영 씨가. 네. 74 정도 됐을 때 이제 좀 전국 노래자랑 진행 좀 하는구나. 얘기 네. 그때 좀 들을 수 있어요. 34년 해야지 본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가 정말 송혜 선생님을 넘는다는 거의 불가능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김신영 씨 입장에서도요. 그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것처럼 MC 맡을 결심을 하기까지 꽤 그래 봐.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요. 김신영 씨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국 노래자랑 MC로서 최고가 되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계속해서 안진용 기자님이 전해주시죠.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네. 일단 키워드는 BTS입니다. BTS. BTS요? 갑자기 왜 더 트롯 연예인 뉴스에서 그러니까요. BTS 생각하실 수 네. 있는데요. 예, 예. BTS의 아버지 누구죠? 방시혁. 그렇죠. 방시혁 씨죠. 이 방시혁 씨가 트로트 가수를 키웠습니다. 바로 화연 씨. 방시혁 씨가 프로듀싱한 트로트 가수로 유명한데 예. 이분 역대 최대 규모의 LA 한인 축제에서 K-트롯의 위상을 떨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와, LA에서. 짱하네요. 그것도 3년 만에 열리는 축제에서 네. 초청을 받는다고 네. 하니까 야, 화연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동일 네, 것 네, 같아요. 네. 예. 이 트로트 사실 요즘 K만 붙으면은 다 글로벌 대세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K-트롯이 이 화연 씨를 넘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합니다. 바로 네. 그 주인공은 미스터 트롯 출신인 신인선 씨입니다. 신인선 씨. 네, 이 신인선 씨가 메릴랜드와 뉴욕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다는 소식입니다. 진짜요? 진짜 해외 진출을 이러다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해야 돼요.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네, 다경 씨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고개를 숙이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베트남어도 했었고. 베트남어 뭐 했었죠, 그때? 모타이 바본남도 했었고. 모타이 바분남이 뭐였어요? 1, 2, 3, 4, 5 했었잖아요. 그걸 왜 외워요? 그리고 예. 도이 스트레스 꽈트로 싱코. 그건 뭐예요? 이거는 포르투갈. 그러니까 그게 무슨 1, 2, 3, 4, 5. 왜 1, 2, 3, 4, 5? 그 예전에 쿨노래 아닌가요? 우노도 스트로 까트로. 맞다. 그거는 스페인. 그건 스페인. 네. 그건 스페인이구나. 외국어 잘하시네요. 근데 1, 2, 3, 4, 5만 알아요. 지금 몇 개 국어예요? 지금 숫자 변태예요. 숫자 마니아야. 그러면은 네. 그 만회를 할 기회를 마니아의 주셔서 기회 또 줍니까? 노래를 제가 한번 그러면 노래. 데스파시토를 이제 노래라도 합니까? 스페인. 네, 주전공으로 가야죠. 예. 자,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시작. Si sabes que ya llevo rato mirándote, tengo que bailar contigo hoy.
데스파시토 나나나나나나나 데스파시토 나나나나나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아니, 왼쪽. 잘하는데요, 근데? 샹송도 있어요? 네. 샹송도 있어요? 네, 예. 샹송도 해야죠, 그럼. Aimé, c'est voler le temps. Aimé, c'est rester vivant et brûler.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 뭐. 아, 저는 오늘 처음 왔잖아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김한 아나운서도 그렇고 정다경 씨를 괴롭히지 싶었는데 제가요, 예. 이분이 다 괴롭히는 거였네요. 이 더트론 연애스는요, 정다경의 가스라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정다경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다경 씨가 자아실현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장기자랑 무대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만큼 잘하니까 저희가 또 볼 수 있었던 예. 것 같고. 예. 자 다음 뉴스 이분이 이 뉴스 전해주시면 왠지 믿음이 확 갈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페퍼픽을 고지한 기자님 전해주시죠. 예. 네, 맛집이다 하면 그 식당. 맛집? 네, 맛집이다 하면 식당 벽면에 꼭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겁니까? 스타들의 사인들. 사인. 네, 네, 맞습니다. 그 트로트 가수들의 사인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네. 그 맛잘알 트로트 가수들이 꼽은 맛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요즘 지역 방송이나 맞아. 또 요즘에 지역 축제 다니다 보면은 꼭 맛집은 들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김한 씨는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저요? 네네. 저도 지방 방송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야외 촬영도 많이 하고 해서 저도 늘 가는 데만 갑니다.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 저 최근에 목포 갔는데 목포역 앞에 뼈다귀 해장국이 있습니다. 뼈다귀 해장. 뼈다귀 해장국인데 예. 고기가 네. 거의 그냥 싫어요? 너무 실한데 그 뼈에 원래 뼈다귀 해장국은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뼈가 너무 작고 고기가 이만큼 붙어 있어. 거의 이거네요. 원피스. 거의 그런 거예요. 예, 이거 거의 아시죠? 옛날 그 원시인들이 먹는 예, 그런 예, 뼈다귀가 예, 그대로 예. 붙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약간 무거운 듯한 그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돼지국밥도 맑은 돼지국밥 좋아하는데 정말 깔끔하게 떨어져요. 맞아요. 사실 이게 트로트 가수분들이 정말 이제 전국 지방 곳곳을 가다 보니까 네. 정말 맛잘알들입니다. 예. 다.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이 꼽은 맛집 네. 요거를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좋다. 네. 제가 준비를 했죠. 예, 네. 그 먼저 퀸 연자 김연자 씨의 맛집입니다. 김현재 씨. 김연자 씨는 공연 전날 항상 그 경기도 양주에 있는 네. 한 식당에서 오리백숙을 드신대요. 오리백숙? 공연 전에. 그래서 몸에 보신을 딱 하시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는 고양시에 가서 얼큰한 순댓국을 하는 걸 또 하신다고 합니다. 오리백숙 끝나고 죽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갑자기 아니 맛집 안 좋아하시면서요.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싫다고. 건 좋아해요. 먹는 건 좋아하고. 먹는 건 좋아해요. 예, 오리백숙 한 번 드시면 공연할 힘이 쑥쑥 나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보양식이니까요. 네, 저도 한번 예. 퀸 연자의 그런 코스대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지만 힘이 넘쳐서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나서도 소리 노래가 어쩐지 들어가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거 의상 알고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 걸로. 그 힘이 다 오리에서 나오는 오리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거예요.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깐깐한 미식가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영원한 오빠 남진 씨의 추천 맛집인데요. 예. 압구정에 있는 세발낙지볶음. 압구정? 세발낙지?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진 씨는 사실 목포 네. 시잖아요. 목포는 사실 세발낙지가 너무 유명한데 네. 그러면 목포의 그 세발낙지 맛을 재현하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남진 씨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목포 여행을 가면 그 현지 시장에 있는 신락지를 꼭 먹어보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십니다. 네. 다음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김혜연 씨 있잖아요. 노래 왜 잠깐만요. 노래로 안 다시 하세요? 살리세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잠깐만요. 더트론 연예 뉴스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아니 되게 무릎을 서울대전 대구자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그럼 우리가 아하까지 해드릴게요. 제가 사실 슈퍼스타 K에 한번 나갔었거든요. 진짜요? 아니 진짜? 이거 왜 모르나? 혹시 좀 저 그 몰랐어요. 당시에 되게 화제였는데. 슈퍼스타 K3에 제가 울랄라 세션과 함께 나가서 이거 자료하면 나가나요? 잘하면 없죠. 예선에 탈락했으니까. 아 그래요? 아 진짜 그랬구나. 궁금해요. 예선에 탈락했는데 네. 탈락한 이후에 노래를 끊었어요. 아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아하 하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시작. 서울, 대전, 내구, 부산, 찍고. 네. 전국 국가수로 유명한 김혜연 씨가 추천하는 맛집은요. 전남 장흥군에 있는 장흥 삼합과 바지락 초무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맛있겠다. 네, 송가인 씨가 또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또 먹는 것에 진심이시잖아요. 진심이에요. 네. 송가인 씨가 굉장히 먹는 거에 진심이냐면 네. 어느 정도냐면 미국 투어 갔을 때 한식을 그렇게 먹어가지고 살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정도야? 스테이크를 먹어서 살찐 게 아니라 한식을 먹다가 살이 쪘어요. 아, 탄수화물을 예. 거기서도 계속 드셨어요? 새끼를 삼키를 한식을 미국에서? 먹더라고요. 미국에서? 예. 웬만하면 거기 음식 먹을 만한데. 웬만하면 김치 없으면 못 먹더라고요. 그만큼 입맛도 규모도 남다른 송가인 씨가 예. 픽한 맛집은 바로 고향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꽃게살 비빔밥. 꽃게살 비빔밥. 그것도 아니, 그게- 목표에 있어. 그것도 목표에 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꽃게살. 뭐 생각만 해도 꽃게살은 그냥 맛있잖아요. 드셨네. 근데 비빔밥하고 같이 맞아.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트롯 가수분들 중에서 맛잘알도 많지만 사실 요잘알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찬원 씨가 집에서 나물을 직접 기를 정도로 요리에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찬원 씨 뭐 편스토랑에 나와서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네. 요리에 진심이신 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대구에서 막창집을 하셔가지고 뭐 요리사의 DNA를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타고난 미각도 대단히 출중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추천한 맛집이 바로 대구의 신미 10가지 맛 중에 하나인 매기 매운탕. 오, 매기 매운탕? 굉장히 매기 매운탕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매기. 그리고 뭐 광주는 뭐 진짜 근데 솔직히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다 맛집이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광주 투어를 하면서 네. 간장게장에 반해가지고 무조건 간장게장을 요즘에 추천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 이게 사실 트롯 가수분들이 전국 각지를 누비면서 예. 뭐 공연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셔서 좋은 음악 계속해서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트로트 이슈 2주간 정말 다양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다음은 또 어떤 뉴스들이 쏟아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